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9월 11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는 관세 추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해 중국 지시는 1% 정도대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뭐 그렇게 뭐라 할까요? 덤덤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상했던 것만큼 우리가 양치기 소녀처럼 워낙 많은 이런 협박성 멘트를 듣다 보니까 많이 좀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S&P하고 나스닥은 반등이 나왔고 다우는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했던 AMD라든지 퀄컴, 브로드컴 이런 종목군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전망, 양호 실적하고 전망 기대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의 여파가 생각보다 작을 거다, 이런 걸로 부각 반등 부분이 나왔어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김정은 친서 지금 주말에 이동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친서 전달이 됐습니다. 친서에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요청, 형식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일정 조율, 그리고 친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비핵화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생각된다, 라는 얘기 부분들이 코멘트 되면서 2차 정상회담의 일정 조율 중이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친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가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나왔다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지금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 경제 제재가 완화가 되면 이제 돈이 움직여요. 그전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고 뭐만 했나요? 코멘트만 했죠.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했는데,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면서 이제 돈이 움직입니다. 돈이 실질적으로 산업군이 실적,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의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건설에 20조가 쓰인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건설업종이 향후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을지 이 추정치가 나올 수 있죠.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나요? 메이저들, 기관, 외국인들의 빅피처가 향후에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고 당연히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오는 거죠. 어제 건설주들의 급등, 대우건설은 7%, 두 개가 중첩이 됐어요. 남북 경협 확대 관련된 부분도 중첩이 됐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수주 기대감 자체도 확대가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자재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이 나왔죠. 장이 끝나고 아니면 장중에 전체 종목군들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을 한 번씩 보면 계속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만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비슷하게 느꼈어요. 뭔가 더 준비를 하고 있구나. 다음 섹터가 준비가 되고 있고 수급이 들어가고 종목군들을 추가 반등을 위해서 그거죠. 도움닫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섹터, 이런 부분들이 기존 남북 경협의 1차 섹터 종목군도 있다면 그 종목군도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에서 빚이 확산되는구나 라는 그림 부분들이 그려져요.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 친서, 비핵화 의지 표명 부분들이 됐고 2차 정상회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동방포럼 진행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동방포럼 경제 진행되고 다음 주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UN 발표 부분들까지 이번 달에 아무튼 남북 경협 쪽에서 매주마다 한 건씩 큼직큼직한 이슈 부분들을 만들면서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향후에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을지 그림 부분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목군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등 부분이 나오고, 나중에 항상 보면 움직이지 않은데 접근 부분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될까? 그때는 이제 믿음과 확신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장대 양봉 나와서 뭐 30% 10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주변 지인들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이 들어죠. 약간 역발상으로 그런 남들이 안 관심권이 없을 때 그 섹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장보고 대형 4호도 최근에 저가 대비 한 거의 한 20% 가까운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거 보고 그 종목권을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 파동은 있죠. 근데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100m, 50m 뛰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10km는 하프 정도는 뛰어야죠. 하프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호흡 자체를 50m, 100m 단거리 마라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최소한 하프 정도 뛰는 안목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돈이 지금 밑에 기반에 깔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보면 투자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권도 섹터는 많습니다만은 돈이 풀리는 시점에서 돈이 기본에 많이 깔려 있는 시점에서 버블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이 틈새 지금 뭐 부동산 가격 부분들 호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인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도 자산입니다. 주식도 자산이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관심권을 최근에 뭐 한 두세 달 동안 신용불량 1조 털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털려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부분들 계속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대형 상황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더 아직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경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관심권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하고 낙인 효과 부분들 많이 종종 얘기를 드리죠.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액이 나오면서 추가 2천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 미국과 중국은 단기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중기요, 중장기예요, 중장기. 왜냐면 물론 메인 포커스의 퍼포먼스는 중간선거 있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거죠. 미국은 트럼프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형태의 진행 상황을 보면 중국은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싱에서 보면 링 끝에서 몰아놓고 주먹을 때릴까 말까 고민하는 게 미국의 형상이고 중국은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을 할지 하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때릴까 말까를 미국이 코너로 몰아놓고 중국한테 자 양보해 줄 수 있는 카드 내놓을 것 있으면 다 내놔봐. 중국은 이걸 그냥 내놓을 수 없으니까 왜? 중국은 체면을 위치하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 2기 베이다이오 회의에 내부적으로 트럼프도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될 때 있고 중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될 거 있어요. 그 기간을 서로 코너에 몰아넣고 미국이 중국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많은 걸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관세 부과로 인해서 다우지수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별로 소폭 조정 나왔다 그랬죠. 심천 중국 같은 경우 1% 된다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별로 그냥 덤덤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니까 무역 분쟁의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이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새싹은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뭐 상당히 상호 돈독한데 네, 이거 가지고 조금 세게 때릴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일본의 무역 분쟁, 관세의 반등 부분이 나오면 반사 효과가 우리나라한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건도 아직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캐나다, 일본, 그 다음에 EU는 뭐 지난번에 구조상으로 좋은 부분이 있으나마는
일단 캐나다, 일본 다음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 코멘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유로존도 이탈리아 문제도 자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브렉시트 문제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탈라는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북미 정상회담, 동방 포럼, 남북 정상회담, 남북 경합 관련된 부분들, 경제 제재가 풀리면 뭐가 움직인다?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룸 자체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매매 부분들을 관심권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넉 달, 5달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 핀셋 부분들을 꼭 꽂아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11일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